오늘은 두통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하면 한 가지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통은 여러 가지 질병입니다.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그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당, 그러니까 이 눈썹과 눈썹 사이죠. 여기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두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마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마의 두통이 깨질 듯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좌측 편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머리 꼭대기가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너무 아프다고 땡기고 깨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막 돌아가면서 아프거나 아니면 전체가 다 아프거나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두통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두통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 있는데 어느 한 곳이 아픈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 경우입니다. 특별히 어떤 원인도 잘 모르겠고 여기가 아팠다가 저기가 아팠다가 또 갑자기 전체가 다 아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종종 머리가 어지러운 느낌도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구토를 하거나 또는 헛구역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저기 다 아픈 거기 때문에 모든 곳, 오장육부가 다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점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균형이 안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이런 식으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중심이 안 맞고 균형이 안 맞는 상태는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바로 비위입니다. 비위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여기가 아팠다가 저기가 아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는 어지러운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지러운 느낌 역시도 비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균형이 안 맞고 중심이 안 맞으니까 어지럽죠. 또 그게 심해지면 정말로 구토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헛구역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비위하고 연관이 있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비위가 제일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하죠. 먹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아무 때나 생각나면 먹고 시간이 있으면 먹고 이렇게 되면요. 비위가 쉽게 병에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드시게 되면은 우리 비위가 강해지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종종 하는 말이 군대 가면 위장병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짬밥이 얼마나 좋길래 위장병을 고치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먹는 것보다는 군대에서는 딱딱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이 저절로 낫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과식과 과음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죠. 과식하게 되면은 비위 부담이 엄청 강해집니다. 또한 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위에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죠. 그러므로 과식과 과음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또한 모든 불량식품 전부 비위에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불량식품은 다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불량식품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은 대부분 불량식품, 시장에서 파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없는 건강한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공해서 만든 것들 대부분은 불량식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공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선한 것이 아니겠죠. 오래된 식품입니다. 불량하죠. 또 가공해서 만들다 보니까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색소나 방부제, 또 맛을 더 강하게 맛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비위에는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량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몸이 회복이 되고 또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난 곳들이 잘 낫지 않고 또는 더 많은 염증이나 상처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비위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은 비위 더하기 오장육부가 망가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잠 잘 주무시는 분 치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운동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든 다 좋습니다. 다만 몸에서 땀이 조금 날 정도, 반드시 그 정도까지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이 잘 되고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팔다리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오장육부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도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독소도 잘 빠져나가고요. 또 새로운 영양물질도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몸이 힘들다고 맨날 누워있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생활한다면 몸이 더 망가집니다. 더 두통이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미 두통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열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열로 치료하는 방법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위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수시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67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13가지 방법으로 사열을 하는 혈자리들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열을 해주시면요. 일반적으로는 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근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압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먼저 힐링 소화.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